가족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거나 후견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슬퍼할 시간조차 없이 행정 절차를 챙겨야 합니다. 어디에 재산이 있는지, 빚은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하려면 예전에는 은행, 세무서, 보험사, 연금공단, 자동차 등록소 온갖 곳을 일일이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전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제도 소개. 이 제도는 사망자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라고 하는데요. 즉 사망자나 피후견인의 재산을 통합 조회하는 서비스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고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 번만 신청하면 금융, 세금, 연금, 자동차, 토지 소유 여부까지 한꺼번에 조회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청만 하면 관련 기관들이 정보를 서로 확인해서 최대 20일 안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엔 상속 재산을 찾는 과정이 몇 달씩 걸렸지만 이제는 1주에서 3주면 주요 재산 현황이 전부 나오는 거죠. 둘째, 실제 사례. 예를 들어 60대 김모 씨는 부친이 돌아가신 뒤 재산 정리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예금과 보험을 어디에 넣어두셨는지 혹시 빚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은행과 보험사를 직접 찾아가 보니 각각 사망자 재산 조회를 따로 신청하라며 서류를 요구하더라고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죠. 그러다 주민센터에서 통합조회를 알게 됐고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아버지의 예금 계좌, 지방세 환급금, 토지 소유 내역까지 한 번에 확인했습니다. 김 씨는 이 제도를 미리 알았더라면 훨씬 빨리 정리를 마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셋째,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그럼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사망자의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 즉 자녀나 손자 손녀, 그리고 배우자. 1순위가 없으면 2순위, 즉 부모님, 조부모님 같은 직계존속과 배우자. 그 다음은 3순위 형제자매입니다. 또 상속권이 있는 대습상속인, 그리고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도 가능합니다. 피후견인의 경우에는 성년후견인, 그리고 대리권이 있는 한정후견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실제 사례. 성년후견인 사례도 있습니다. 치매가 심해진 어머니의 재산 관리를 맡게 된 박모 씨.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뒤 어머니 명의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예금까지 각각 따로 조회하려니 복잡했죠. 하지만 통합조회 제도를 이용하자 토지 소유 현황과 자동차 보유 여부, 연금 가입 기록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불필요하게 여러 기관을 오갈 필요가 없어서 체력과 시간을 아낄 수 있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다섯째, 신청 시기와 장소. 신청 시기는 사망 신고와 동시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신청 마감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는 사망 신고 시 또는 이후에도 가능하며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여섯째, 신청 절차. 절차는 이렇습니다. 첫째, 신청 자격과 서류를 확인합니다. 둘째,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합니다. 셋째, 접수 내용은 세월행정 시스템에 입력되고 접수번호가 발급됩니다. 넷째, 각 기관으로 조회 요청이 들어갑니다. 금융은 금융감독원을 거쳐 각 금융기관, 국세는 국세청, 연금은 국민공무원 사립학교 군인연금공단, 자동차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토지는 국토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합니다. 결과는 금융국세연금은 20일 이내, 지방세 토지는 7일 이내, 자동차는 접수 당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조회 가능한 항목. 조회 항목은 꽤 폭넓습니다. 은행, 보험, 증권사, 예금, 대출, 채무 여부,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 환급 정보, 각종 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자동차 소유 여부, 토지 소유 내역까지 포함됩니다. 사실상 주요 재산은 이걸로 거의 다 확인되는 셈이죠. 여덟 번째, 실제 사례. 한 번은 상속인들이 서로 재산 현황을 몰라서 다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형은 부채가 많다고 주장했고 동생은 토지가 있다고 했죠. 서로 증거가 없으니 말싸움만 늘어갔습니다. 결국 통합조회를 신청했고 결과를 보니 실제로는 빚보다 토지와 예금이 많았습니다. 덕분에 형제 간 갈등이 줄고 상속 협의도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아홉 번째, 주의사항.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금융회사는 조회 요청이 오면 해당 계좌를 거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나 출금이 중단될 수 있죠. 둘째, 조회 결과는 상속인이나 후견인 본인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됩니다. 셋째, 연금 정보는 본인에게만 통보되고 대리인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 통합조회로는 금융, 세금, 연금, 자동차, 토지까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수수료. 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가족관계 증명서 등 별도의 서류 발급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재산을 찾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절차가 복잡하면 남은 가족들이 지치고 때론 다툼까지 생기죠.
하지만 사망자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제도를 이용하면 한 번에 주요 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분쟁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상황을 겪는 분이 있다면 꼭 이 정보를 알려주세요. 가까운 주민센터나 통합전자민원 창구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절차만큼은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도록 말이죠.